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김포에서 사시는 북한에서 오신 분 또 새로 모셔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언제 오셨어요? 여기는 온지 지금 6년 차 되고요. 18년도에 나왔어요. 어쨌든 2018년도에 오셨다니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사는 윤경입니다. 윤경이요? 내자네? 네. 그러시구나. 윤경. 이름이 참아주고 매력이 있네. 혹시 북한에서 그 고향이 어디였어요? 고향은 제가 사는 곳은 저기 양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 양강도를 하게 되면은 해산에서 왔다고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저는 해산이 아니고 좀 배감이라고 그 안에서 배감. 왔어요. 네. 배감 저도 뭐 북에 있을 때 배감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쪽으로 뭐 골목도 가고 뭐 그랬었는데 진짜 배감에서 오셨네. 배감에서 몇 년 살다 오신 거예요? 제가 어려서는 고향이 무산이었어요. 무산. 네. 무산에서 배감도 그렇게 안 멀지 않잖아요? 그쵸. 원래는 백무선이라 해가지고 아. 배감에서부터 무산까지 열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빽빽이 열차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잘리고 하다 나니까 부산에서부터 오는 열차가 이제 무산까지, 배감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열차가 그까지 못 가게 되는 뭐 사유가 좀 있어가지고 안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할머니 집은 저 친할머니 집은 성막이라고 청진에서 이제 세종고장 나가면 있어요. 근데 거기면은 할머니 집에서는 제가 한 4년 정도 살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살까지는 엄마하고 있다가 엄마하고 갈라진 게 3살에 갈라졌으니까. 왜 갈라진 거예요? 일단은 엄마랑 아빠랑 원치 않은 결혼을 하다 나니까 네, 좀 싫은 결혼을 하다 나니까 뭐 좀 곡절 속에서 제가 태어나기는 했는데 제가 3살이 되니까 엄마도 그냥 이전 애가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외갓편으로 갔거든요. 저를 그냥 할머니 손에 떨고 아빠 손에 떨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3살부터 이렇게 이제 그 아빠하고 안 살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윤경 씨를 아버지한테 맡기니까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자기 엄마한테 갖다가 윤경 씨를 맡겼구만. 그래서 원치 않게 할머니 집에서 살으셨네. 아유 참 그 유년 시절이 참 좋지 않구만. 네. 이거 이렇게 말짱한 정신을 얘기하면은 별거 술 한잔 하고 아니에요. 할까요? 술 한잔 하죠. 술 한잔 들어가면 눈물 받아대요. 그만 안 되지. 눈물 받아대면은. 참 이를테면 그 유년 시절은 그렇게 추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유년 시절이구나. 뭐 일단 엄마 손이 아니니까 외숙모 손에서 살다 나니까 눈칫밥도 많이 먹고 좀 옷도 좋은 옷 못 입고 신발도 새 신발도 못 신어보고 뭐 이렇게 살다 나니까 좀 얘기하려면 좀 눈물의 이야기 돼가지고 네, 좀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때 당시 그 할머니는 윤경 씨를 좀 입본을 하셨나요? 아니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엄마들 찾아가면 이 할미는 치마를 입고 춤을 추겠다. 내 팔 벌리고 춤을 추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기억에도 항상 그게 남는 게 어릴 적에 들은 이야기인데도요. 그 차를 타는 순간 저희가 좀 차를 타려면 표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기차 타려면 네, 화물차를 탔어요. 화물차 탔는데 그 화물차도 이렇게 그 짐을 싣는 게 그 막힌 차를 타다 나니까 이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화물차 밑바닥에 보게 되면 구멍이 이만큼 난데 거기를 사람 몸이 하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데 있어요. 거기를 아빠가 올라가가지고 저를 끌어당겨가지고 거기면서 이제 세종고장만 가면 어느 역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가다 나니까 거기를 그렇게 올라탔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혹시 할머니가 치마를 가지고 나왔을까? 막 내렸다 봤어요, 제가. 치마를? 네. 치마를 왜요? 무슨 치마? 치마를 입고 춤을 추겠다 해가지고. 진짜. 네. 진짜 춤을 추는 줄 알고 내렸다 봤어요. 근데
생가게로 들으려니까 할머니가 막 올레뛰고 내리뛰고 하는 소리가 좀 울음의 소리가 섞여가지고 온전히 탔냐 뭐 어디까지 가면 뭐 어떻게 뭐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해라 뭐 이런 소리를 좀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때니까 제가 듣기에는 할머니가 분명 춤춘다 했는데 왜 저렇게 울먹거리면서 울려고 하고 빗줄인데 저러냐고. 네. 이제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죠. 네, 그렇죠. 아,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한 게 오직 제가 미웠으면은 엄마한테 가는 순간 춤을 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실제. 네, 지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할머니 손에서 한 4년 사시다가 네. 그때가 몇 살이에요? 3살부터 7살까지 살았어요, 아, 제가. 학교 들어갈 나이구나. 7살이면은 네. 우리가 인문학교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이자같이 그 무게차 그 화물차 네. 타고선 배가물로 들어오셨구나.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면 아빠는 계속 혼자 사신 거예요? 네, 아빠는 그래가지고 저를 보내고 엄마하고 일단은 엄마가 싫어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엄마랑이 저를 데려다 주면서 어느 역까지만 데려다 주고 엄마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엄마랑 아빠는 원치 않은 결혼을 해서 살고 엄마랑 아빠는 이렇게 만나기가 좀 이렇게 좀 소목하고 이런 싫은 상태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제가 9살 되는 해 일단은 엄마도 저를 보니까 애가 이렇게 크고 뭐 그러고 하니까 아빠를 찾아가서 애를 봐서라도 다시 합해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찾아가니까 저희가 11월에 나갔어요. 제가 9살 되는 해 11월에 나가니까 7월에 사망하셨대요. 사망. 누가요? 아빠가요. 네. 아, 이렇게 9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그게 마지막이었었구나. 네. 아버지. 아이고. 근데 저도 그때 아빠를 찾아가면은 정말 이 마음이 막 좋았고 기분도 막 너무 들떠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사연을 할머니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빠도 엄마한테 저를 보내고 나니까 타락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또 일도 하다가 간두고 하다 나니까 그 할머니 집에 와서 일이랑 뭐 하다가 거기서 저기는 그게 있잖아요. 일을 안 하면 단련대 보내. 그래서 잡아가죠. 네. 어. 일단 단련대를 이렇게 잡아가서 단련대를 보냈는데 아빠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빠는 많이 이렇게 거지식하고 이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착해가지고 그 일은 막 너무 소처럼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처럼 하는 것만큼 밥을 많이 먹었대요. 그렇죠. 일을 많이 하니까. 네, 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그 단련대라는 데 들어가니까 밥은 주는 양은 적은데 허기는 차지하니까 그 아는 사람이 그 대도박이라고 아, 네, 네, 네. 그거를 줘서 배를 채워가지고 갔는데 그 대도박 먹으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나무하러 가다가 그 소발작 고인물 먹었대요. 네, 그걸 너무 먹고 물이 먹고 나니까 싶으니까. 네, 그걸 먹고 나니까 이게 배탈이 온 거예요. 근데 배탈이 와도 어느 정도가 아니고 뒤가 풀렸대. 그러니까 뒤가 풀린 거는 그 뭐 홍문이 손을 완전히 열렸구나. 네, 손을 못 쓰니까 거기면서 한 보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인들이 아는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면서 있으면 죽으면은 그냥 버에다 들들 싸서 그냥 굴 어디다가 합혀가지고 이렇게 묻어버리면 찝하고 끝이라고. 말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나가지고 집을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일단 도망쳐서 집으로 왔는데 누워서 15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한 누워서 열흘 만에 됐는데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아버지 제가 딸을 엄마한테 보낸 게 제일 잘한 것 같다고 하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눈물이 날까 하는데 그렇죠. 아유. 아, 눈물 나는 거 보이기 쉽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마음껏 지금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몇십 년 만에 제가 아버지를 소환해서 얘기를 나누다 나니까 우리 탈북자 35,000명 치고 그런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가 그쵸.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아버지 추억하는 것도 이게 어릴 때만 사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아빠 아이고.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아빠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라요, 저도. 9살 때 네. 그렇게 아유 그러면 그 엄마는 그때 당시 그 윤경 씨 9살 될 때까지도 엄마도 혼자 사신 거예요? 네, 그때도 엄마가 혼자 살았죠. 야, 그 혼자 사시면서 왜 갈라졌을까? 엄마가 성격이 좀 많이 쾌활한 형태거든요. 쾌활하고 좀 내면 쪽이 좀 외성 쪽이 심하고 내면 쪽이 좀 아. 좋아가지고 아빠는 또 착하고 이런 마음이랑 너무 착하니까 성격이 안 맞았구나. 네, 싫었던 거래요. 그게 싫어가지고 집안의 내력이라며 보면은 다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를 너무 꼼찍이 사랑해줬는데 그게 엄마한테는 기본이 아닌 거였죠. 일단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정에서 엄마의 오빠들이랑 집안에서 지금 자기네끼리 이제 다 합쳐가지고 엄마를 깡짤로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엄마는 그게 강제 결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막 탈출해서 오고 싶었는데 시집에서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엄마도 거기에서 많이 마음이 열어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그 무산에는 따로 세간 나서 살았다고 그 보니까 무산이면은 꼭 방산 일을 하셨겠네. 네. 무상 방산 일을. 네. 그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또 오다 나니까 원래는 따로 이렇게 누워 잤는데 할아버지가 오다 나니까 할아버지 눈치 때문에 합방했대. 네, 그래서 제가 생겨난 거예요. 아, 이렇게 각방 쓰면서 이제 네. 뭐 같이 산다 이래도 이제 뭐 같은 잠자리는 안 했었는데 시아버지가 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한 게 이제 전기가 통해서 이제 윤경 씨가 나오셨구만. 그 할아버지가 은인이시다. 할아버지가 운인인데 엄마한테는 그게 오히려 안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자라는 내내 들은 거는 내가 있어서 일단은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저한테는 그게 너무 쏙쏙 들어와 배기잖아요. 네, 일단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긴 했지만은 제가 그런 속에서 묻히지 않고 그래도 파헤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하고 그러면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제가 엄마하고는 산 날짜가 헤어보면은 뭐 3, 4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9살. 그러면은 그 인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거는 어디서 다니신 거예요? 학교는 일단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고요. 그전에는 유치원이랑 학교랑 다니는 걸 그때는 할머니 할머니 집에서? 전에도 아. 있고 제가 좀 일을 잘한다고 이 집에서도 뭐 오라 하고 저 집에서도 오라 아이고. 하고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해주고 살았어요. 옛날 같아도 우리 이거 북한에서 이제 그 배운 대로 하면 뭐 옛날에 뭐 부엌대기 뭐 이런 걸로 네. 심지어 아. 막 동네에서까지도 제가 밥을 잘한다고 그 아들만 키우는 집에서는 아들이다 보니까 부모를 더 안 주잖아요. 이게 부엌일을. 그러니까 그 아들 있는 집에서는 서로 막 저를 막 데려갔거든요. 막. 학교는 일단 제가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고요. 그전에는 유치원이랑 학교랑 다니는 걸 그때는 할머니 할머니 집에서? 전에도 아. 있고 제가 좀 일을 잘한다고 이 집에서도 뭐 오라 하고 저 집에서도 오라 아이고. 하고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해주고 살았어요. 옛날 같아도 우리 이거 북한에서 이제 그 배운 대로 하면 뭐 옛날에 뭐 부엌대기 뭐 이런 걸로 네. 심지어 아. 막 동네에서까지도 제가 밥을 잘한다고 그 아들만 키우는 집에서는 아들이다 보니까 부모를 더 안 주잖아요. 이게 부엌일을. 그러니까 그 아들 있는 집에서는 서로 막 저를 막 데려갔거든요. 막. 야 북한에도 그런 게 있었구나 네. 그때 당시. 그 집집마다 보게 되면은 이게 아들이 있는데 집은 잘 살아요. 못 살면 그런 걸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예, 잘 사는데 아들은 집에서 돈만 퍼내가고 하는 게 더럽게 아들이라고 자꾸만 욕하고 이게 그 집에서도 하는 소리가 아우 딸로 뒀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제가 13살에서 15살 그때였어요. 제가 9살부터 그때 철은 벌써 다 들었네. 눈칫밥 이거는 네, 다 들어갔네. 그 집에서는 그만 밥만 먹여주는 걸 거 아니에요?
밥만 먹여주고 일단 제가 원하는 애로 조건 있나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데다가 뭐 이게 원한다 이런 말을 못 해가지고 그 집에서는 이제 옷가지 같은 거를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저한테 옷을 하나 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됐어요. 엄마가 뭐 진짜 못 살다 보니까 옷 한 벌 사주는 게 어려웠는데 그 집에서는 사줬잖아요. 잘 사는 집이니까. 근데 저는 안 받겠다 하니까 그 집에서는 그게 내가 일을 시켜서 예물로 주는 게 아니고 핑계가 없어서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입으라고 사주기 싶은데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데서 이렇게 고맙게 받고 그러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진짜 뭐 우리 북한에서 있을 때 뭐 일본 놈들 뭐 부엌대기 뭐 했다 하는데 이게 북한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네. 실지가. 있어요. 와, 참.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고등학교는 못 나오셨겠네. 제가 그리고 이민학교는 그런 데로 다녔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내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죠. 제가 이제 애들을 따라가려니 이게 복장도 필요한데 그 돈을 제가 막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엄마는 저를 살리겠다고 저를 어떻게 해서나 내세우겠다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엔 레이루 자르는 것까지 하다가 단련대까지 갔다 왔어요. 그 레이루 못 뽑아서 팔고. 레이루못이 아니고 레이루장을 잘랐어요. 그 레이루장을 어떻게 잘라? 그걸 자르면은 사실 저희 데서는 징역감이거든요. 그 반역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동맥을 자르는 거잖아요. 사람들 엄마들 이제 한 7명 정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밤에. 엄마는 발가락이랑 발이 탱탱 부어가지고 붓는 게 아니라 그 얼어가지고 겨울에 하니까 동상 입었구나. 그 정도로 막 했는데 이제 큰 차를 이제 들여밀면은 뭐 몇 미터씩 잘라놓으면은 이제 실을 때 남자 한 2명, 3명 정도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며칠 지속적으로 하다 나니까 눈이 올 때랑 걸어간 발자국 때문에 그렇죠. 거기 들키운 거예요. 근데 그 들켰는데 그 보아는 한데 한번 들켰는데 여자가 소희였어요. 소희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쳤는데 저희 엄마가 제일 이게 간이 약해가지고 심장이 약해가지고 바람은 나고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무서우니까 그냥 풀썩 주저앉았구나.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련대 생활도 원래 6개월로 떨어졌는데 엄마도 좀 일도 잘하고 어디 가도 좀 성실한 면이 있어가지고 다 뭐나 좀 뭐 잘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모범생으로 하고 뭐 이런 착감이랑 돼가지고 한 달 반 정도에서 이제 또 한 달로 또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단련대 가게 되면은 이런 명절 같은 때라면 집에 내보내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집에 가서 명절 세를 하는 게 없는데 엄마는 3일을 시간 줘가지고 집에 와서 명절 샜거든요. 한겨울이었는데. 그래서 명절을 세고 이제 또 다시 또 제 발로 또 걸어가니까 또 뭐 반개월 있던 그 반개월마저 이게 삭감돼가지고 한 달만 하고 나온 거예요. 엄마가 되게 고지식하시네. 네, 정말 착해요. 그 우리 황해도 사람들 보고 이제 그 띵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쭉 봤어요. 왜 황해도 사람들 보고 띵이더라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조개방 전쟁 때 그 신천 그 학살 사건 알죠? 많이 들었죠, 우리.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치안대들이 이제 그 황해남도 사람들 이렇게 묶어갖고 간대요. 가는데 이게 거의 썩은 새끼줄 같은 걸로 묶은 거야. 근데 사형장에 끌고 나가던 놈들이 졸리니까 야, 한잔 자고 가자 하고선 그마지 그 사람 깨날 때까지 있다가 시간 다 됐어요. 가자요. 이런데 그때 도망쳐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황해도 보고 땡이더라고 저거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는데 자기 죽이러 가는데도 아유 그 경찰 나려서 갑시다. 이 시간 됐어요. 해 떨어져요. 하면서 그래서 황해도 보고 땡이더라고 했다는데 이제 그 엄마도 이제 그 엄마가 혹시 황해도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마는 항해도 사람 아니고요. 둘째 큰 엄마가 항해도에 시집을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억양이 많이 틀려요. 억양이 많이 틀려가지고 저도 그런 소리 큰 엄마가 거기서 살다 나니까 많이 들었어요. 네. 황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하고는 그러면은 몇 년 같이 사신 거예요? 뭐 그렇게 하고 15살에 떠고 둘째 큰엄마가 이게 간부들 식당 하는데 그 식모를 했어요. 아, 숙소하는 거 이렇게 식모했는데 일단 제가 음식을 좀 한다고 자기가 이제 장사를 나가는 어간에는 사람이 몇이 안 되니까 거기서 밥을 좀 하라 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몇 달 또 있고 네, 15살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16살을 넘어뛴 것 같아요. 그러고 엄마한테 와서 또 몇 개월 있다가 16살부터는 18살까지는 엄마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같이 있으면서 대감에서? 네 있고 이제 18살에서 제가 후다빠하고 살다 나니까 또 거기서도 또 아, 그때 당시는 엄마가 이제 그 새아빠를 맞이했구만. 네. 아, 그 아빠한테 갔다 와서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나가지고 그 사람 만나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은 저 사람 누군지는 몰랐지만은 후에는 엄마랑 산다니까 아 사는 사람이네 했는데 아빠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엄마 덕이 무셔봐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라는 말은 안 나가지만 엄마 덕이 무서우니까 부르긴 했어요. 10년은 일단 살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이제 18살에 그 아빠람에 좀 그런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좀 제가 커가잖아요. 커가니까 엄마랑 아빠랑 저랑 이 사이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은 제가 좀 앵앵거리는 게 있어요. 엄마 못하는 말을 제가 대신 하니까 엄마한테 함부로 하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가정 싸움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고 엄마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 좀 많이 다투고 하니까 그 북한에서는 이부 아버지 북한 사람들이 이거 마누라를 잘 때리잖아요. 때리죠. 근데 저는 같이 살면서 때리지는 못하게 해가지고 아, 혹시 매는 안 맞았어요? 이부 아빠한테? 아니요. 저 매 맞으면은 아빠고 뭐고 상관없이 달게 될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고. 네, 매는 안 맞았어요. 아, 그때 당시 제가 왜 그 정도를 생각했냐면요. 이게 일단은 저도 엄마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가 누구처럼 우월하게 생겼고 우월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상태면은 많이 존중해주고 좀 그러겠는데 아니 생긴 것도 별로지. 네, 엄마보다도 많이 떨어지지 하니까 그게 막 이 자존심 상태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절 보고 이제 뭐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하고 뭔 일이 생겨가지고 확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독립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일단 독립을 했어요. 엄마는 뭐 이 사람하고 살아서 뭐 사고 난 나대로 살아야 되겠다. 네. 독립을 해서 그게 엄마한테도 편할 수도 있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안하다고 생각해서 독립을 했는데 나가서 제가 또 돌격대를 탄원에 나갔거든요. 제가. 그렇죠. 갈 데가 거기밖에 네. 없잖아. 군대 아니면은 네. 돌격대밖에 속도전 돌격대. 근데 일단은 거기 나가서 일을 하도 잘하니까 이게 그 감사 편지 같은 게 이제 또 집 쪽으로 날아가요. 아, 네, 이런 중앙당 뭐 중앙사로총위원회 뭐 이런 데서. 네, 감사 편지가 여기서 뭐 누구는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뭐 자식을 잘 키운 부모한테 이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런 게 날아가거든요. 그 편지가 날아갔는데 다시 답장이 오잖아요. 그 답장이 왔는데 엄마가 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일단 네가 거기서 잘 견뎌내고 뭐 칭찬도 듣고 일도 잘한다 하니까 엄마는 영광스럽고 진짜 뭐 마음도 막 뜨겁고 한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네가 없으니까 아빠가 더 한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또 팩 바뀐 거예요. 원래는 거기서 그냥 일을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도주했어요 제가. 아, 돌격대에서 도망쳤구나. 네. 도주해서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엄마한테만 막 쉬라고. 엄마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원래는 엄마가 돌아가면서 집안의 걸 엄마가 다 담당하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퍽퍽히 좀 죽어가는 게 좀 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많이 저한테 우지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막 겁이 나는 불쌍하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또 집에서 있으면서 엄마하고 또 막 흑이 살려가지고 막 같이 막 대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한동안은 또 엄마한테 또 막실은 안 했어요. 딸이 무서우니까. 네. 근데 이제 19살 돼가지고 제가 일자리를 찾아야 돼가지고 이젠 졸업할 나이니까 학교는 안 다녔어도 졸업할 나이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자리를 찾아서 집에서부터 배감이라고 좀 몇 정거장 떨어졌거든요. 한 10정거장 정도. 거기를 나가서 이제 여간에서 큰엄마 알선을 해가지고 거기도 들어가기 힘든 것인데 일단 들어갔어요. 제가 밤낮을 안 자고 낮에는 제가 할 일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는 또 이제 주방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주방 일을 도와주고 한쪽편에는 손님들 나가면 방 청소해야 되고 그 이불을 뭐 빨래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녁 시간 되면 낮엔 낮대로 안 되고 저녁 시간 되면은 또 이제 그 손님 받고 그 방을 요관 이를테면 네. 요관이죠. 네. 어. 그런 걸 하다 나니까 제가 하루에 자는 시간이 길어서 진짜 5시간 자는 시간이 며칠 안 돼요. 안 되고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 뭐 그러면 월급은 얼마나 받았어요? 월급이 없고요. 일단 거기서 제가 그 단체 손님 들어오면은 그 이제 평양 쪽에서라 이렇게 손님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밥을 지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밥을 지어달라면 거기서 쌀을 좀 조절하고. 네. 글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거를 바라보고 밥을 지어줬어요. 쌀을 조절하고 이제 거기서 돈도 받고. 일단은 밥을 해준 그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돈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해놓고 이제 가마치 같은 게 앉아요. 누룽지 여기서 누룽지를 하는 거. 밥강지. 네, 그거를 이제 남으면은 그거는 어기어기 쌌다가 엄마한테 내리고내고. 아이고.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생활하면 옷을 사 입고 뭐 생활용품 같은 거는 쌀 조절해놨던 거 쌀을 판다던가 아니면은 뭐 돈을 받은 거 있다던가 그걸로 제 생활용품하고 남들이 하는 걸 같이 따라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엄마가 그냥 아무리 봐도 제한테 한 2번인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앞만 봐도 피는 게 없고 딸은 점점 가면 몸은 약해지고 이게 점점 막 머시게지는 게 알리니까 이렇게 해서 내 딸을 잡겠다 하는 생각에 엄마가 하는 소리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잡을 것 같아. 너 아무래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떠나게 된 거죠. 그 여관에서 이렇게 밥도 하고 뭐 거기서 뭐 쌀도 좀 조절하고 할 때도 그때 배감에서도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 그 소리는 많이 듣었나요? 제가 17살 때부터 듣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내려가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엄마가 안 보냈거든요. 어차피 여자는 중국에 건너가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너무 애니까. 네, 이게 가슴이 막 맺혀가지고 이게 마음이 안 놓인대요. 일단 저도 그때 당시 이제 넘어오면 시집 가야 된다니까 저도 반대했거든요. 일단 무서워서 못 가겠다 하고 옆에서는 다 컸다 하는데 그건 옆에서 눈길이고 저나 엄마나 다 안 되고 그렇게 17살 때는 그래가지고 멈췄어요. 일단은 멈추고 이제 20살 돼가지고 엄마가 확 결심한 거예요. 가라 중국으로. 네. 한번 올라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제 여기 형님 쪽으로 형님 동생이 형님이라는 게 그 여기서는 뭐라 하지? 그 옳게? 예. 얼케 쪽으로 해가지고 얼케 동생이 이제 중국을 넘어가니까 거기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제가 그래도 떠나더라도 그 청소는 깔끔히 해놨어요. 깨끗하게 해놓고 이게 이제 인기 인수까지 딱 할 수 있게끔 딱 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제가 떠났거든요. 흔적 없이 네. 떠났구만. 네. 와.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그렇게 두만강을 걷는 거야, 압록강을 걷는 거야? 저희는 배감이면은 두만강이에요? 해산이면 압록강일 거예요. 압록강. 네, 압록강. 얼룩굴 쪽으로 저는 건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로커한테 브로커가 이제 대륙하면서 돈을 주잖아요. 준다고 들었는데 그 돈 받아서 엄마한테 아니요. 제가 떠날 때 일단 약속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떠나가지고 중국에서 한 반년 있다 자리 잡으면 엄마를 데려오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모시고 가겠다. 네. 4명이 보니까 4명이더라고요. 여자가 4명인데 배감에서 둘 떠나고 해산에서 둘 해가지고 4명인데 그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제일 어리고 25, 23, 24, 20살 이렇게 됐거든요. 젊은 군단으로 갔구나. 네.
고속에서 남자애가 16살짜리 애가 그 거간을 섰거든요.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16살짜리가 브로커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걸 했는데 저희는 이게 먹이 막 키놈이 하는 물을 건너는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일단은 건너고 여기서 잡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에 건너다가 4명이서 남자가 가운데 서고 남자애가 저희가 양 옆으로 2명씩 섰는데 여자 이쪽 여자애 2명은 선을 넣은 거예요. 선을 넣다 나니까 제가 그 물살을 따라 막 이게 물살을 따라 내려가면 걔네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잡고 일단 수영도 못한다면서 네. 참 만경대 가문 하셨네. 일단은 남자애가 힘이 세잖아요. 나이가 어려도 어. 남자애가 힘이 세니까 걔 손을 꽉 잡고 넣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언니가 같이 간 언니가 있었으니까 그 언니가 이제 손을 잡고 저는 그 남자의 손을 너무 잡아가지고 애가 막 아프다는 거예요. 다 건너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잡고 그다음에 걔네 손을 둘을 잡았는데 가서 제가 잡았어요. 걔네는 그냥 둘이서 떠내려 가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국어는 수영은 못하지만 떠내려가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일단 키놈이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런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심장마비 오지 않나, 죽지 않나. 뭐, 키놈이 하니까, 뭐, 이게 물에 무슨 뭐 꼴놀라게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막 무서우니까 그냥 물살 따라 떠내려 갔어요. 네, 그렇게 위급한 순간에 네. 모이라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잡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그 순간에는 일단은 살고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면서도 막 그렇게 걷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내드린 거예요? 아, 그리고 중국에 와서 살다가 집 식구들하고 말이 언어가 통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시집을 갔구나, 네. 거기서. 엄마하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데려와야 된다 하는데 중국은 좀 똥띠놈인 그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마음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당시 제가 넘어와서는 그 다음에 종세가 좀 조금 이렇게 긴장해지다 나니까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브로커를 국경이 점점 봉쇄되고 그러니까 네. 그게 몇 년도예요? 제가 10년도에 넘어와가지고 11년도에 제가 데려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보내려고 하니까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제가 그때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딱 잘랐다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참다가 일단은 내가 여기서 살다가 내가 손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집안이 뭐 좀 못 산다던가 뭐 집안이 뭐 누가 이게 바보라던가 이러면은 제가 잡아가지고 억누를 수 있는데 집안에서 제일 문제인 게 시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좀 잘 사는 집으로 시집을 가셨네. 네. 근데 아. 그 집은 아들도 나이가 어린데 북한 여자 얻은 거는 그 시아버지가 신경병 환자 돼가지고 여자가 왔다가 그걸 보고는 잊지 못하고 달아날까봐 네 그냥 뭐 안 살고 갈 것 같으니까 북한 여자는 뭐 다 잘하고 뭐 다 좋다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또 도망도 못 가잖아요. 네 억누를 것 같으니까 일단은 북한 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들어가서 처음에는 시아버지한테 맞았거든요. 때려요? 며느리를? 그게 눈에 없어요. 뭐 이게 병이 더졌을 때는 며느리인지 자기 딸인지 뭐 누군지 몰라요. 일단 사람만 붙잡으면 무조건 때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못 받지 하니까 그게 막 이게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이제 그런 행동하고 들어와서 막 못나게 놀고 할 때는 막 짹짹거린 거예요. 저도 입살을 살아가지고 막 하다 나니까 그 신경이 더졌지만은 일단 짝짝하는 게 그게 아마 막 거슬렸나 봐요. 와서 머리채로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바깥 대문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나가려면 한 발로 들이차고 일단 집에 뭐 어린애든 어른이든 뭐 남편 친구가 오잖아요. 동생이어든 상관없어요. 남자만 오면 딱 서가지고 이게 딱 섰잖아요.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막 이렇게 떨면서 닐라에 까르샤나 뭐 무서워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왔냐? 여기를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아니까 그냥 먼저 나가잖아요. 제가 제일 분했던 게 그래도 같은 고향 사람인데 엄마뻘 되는 이모가 왔어요. 북한 사람이. 네. 막 내떨구면서 당장 나가라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분해가지고 나는 여김에서 아니, 그 와서 남편은 가만히 있어요? 그 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 이렇게 때리고 해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럼 들어온 다음에 대줘야지. 나 니네 아버지한테 매 맞았다. 안 대줬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대줬죠. 일단 그때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해 다시 또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일 갔다가 온 거예요. 일을 중국에서는 한 번 일 가면 한 달씩 있어요. 아, 외부로 나가니까. 근데 일단은 집으로 왔는데 본인도 안타까 보니까 아빠는 오는 게 본인도 안타까 보니까 막 안 그러다가 아빠를 한 대 막 때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구서박에다 멀고 주먹 쥐고 아빠를 때리겠다고 막 이러는 자세에서 제가 말리니까 돌아서면서 절 보고 나서라고 삐치지 말라고 하는 이 눈빛이 막 그 호랑이 살기가 눈처럼 네, 꼈구나.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아니네.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이게 신랑이라고 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몸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 남편이 나간다면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발작 일어나면 집에다가 삽장이든 몽딩이든 이마에 두껍고 큰 몽딩이 구서박에 항상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걸로 들이패리라. 오면은 일단 그걸로 맞서겠다. 그 다음 식칼이 중국은 커요 칼이. 칼 2개 쥐고 이제 타박타박 그 체격이 큰 사람 이제 남자가 걸어오잖아요. 식칼 쥐고 제가 싹싹 갈면서 소리 내는 거예요 제가. 아우, 진짜. 근데 일단은 병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손에 뭐가 졌잖아요. 무서워 달아나요. 네. 그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제가 나무를 세워놓지 않으면 식칼을 재요. 싹싹 이렇게 소리 내니까 무서워서 달아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있는 거란 거 다 이렇게 다 뻗쳐놓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네. 사실은 그게 나는 내를 방어하느라고 했는데 아. 일단 자기를 찌를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거 가지고 겁이 되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그 발작만 일어나면 제가 시칼 소리를 내고 그 나무 몽둥이 지고 내려다 쳤어요. 쾅쾅쾅. 네, 칵칵 소리 내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대문 밖으로도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도 이제는 안 먹힐 것 같고 그리고 안 먹히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 며느리잖아요. 며느리인데 여기서 살면서 아무리 그래도 병이라 해도 시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병 있는 사람도 아무리 모른다 해도 그래도 어딘가 이렇게 올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는 병이 더졌을 때 제가 병간호도 하고 이랬구나. 네, 간호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을 곁에 못 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올렸죠. 가서 아빠 약을 안 먹으면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된다니까 아빠 약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소리를 해요. 약을 먹는데요. 약을 먹는데 그렇게 하고는 안 먹는데 이제 일단 밖에 나갔는데 참내 그 구들 둘 다 안 뗀데 그 외톨이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누워서 자길래 제가 그 집을 집 사람이 안 사는 데를 왜 거기 들어가 자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게 있지 않으면 저 새 집을 지은 데는 귀신들이 많아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소리가 그 자기 와이프 그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시엄마는 네. 이미 하늘 날아가셨는가? 이름을 부르면서 있어요. 있는데 걔가 있어서 안 들어가겠다. 너치가 있어서 안 들어가겠대요. 그래요. 왜 안 들어가냐 하니까 보기 싫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엄마를 내보낼 거니까 엄마 없으면 집에 들어가겠냐 하니까 들어가겠대요. 그러면 내가 엄마를 저기 삼촌네 집에 보낼 거니까 들어가라고. 그럼 또 집에 달려와서 엄마 보고 여기서 저희 방에 들어야 되놓고 여기서 깜짝 말고 나오지 말라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일단은 들어와가지고 따뜻한 구들에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이라는 게 일단 찬 데서 자고 하게 되면 몸이 까다로우니까 더 나는데 그래서 데려와서 올리고 해서 약도 먹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단 여기로 오게 된 거죠. 한국으로.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 또 이제 마자 얘기를 듣으려고 우리 한 몇 달 만에 보는 거예요? 애들은 잘 자라요? 네. 아이고. 애들이 이제 북한식으로 말을 하면 이제 무럭무럭 크는 걸 보면 그 참 그 세월의 뭐 감사함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번에 탈북 얘기를 하다가 채 못 뜯은 부분을 또
한국까지 정말 힘들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거를 지금 맞아 듣고파서 오늘 이렇게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카드 이제 돈 찾은 것까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때 그러면 돈을 얼마나 가지고 떠나신 거예요? 제 손에는 일단 현금이 일을 했으니까 2,000원 있었거든요. 중국 돈으로? 네. 아. 2,000원 있었고 카드 안에 한 1,000원 있었어요. 아. 그리고 3,000 가지고 떠났어요. 3,000 가지고 떠났고 오면서 그거 가지고 뭐 많다는 사람도 있고 그거면 된다는 사람도 있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가 집 밖을 나와본 거는 뭐 탈북할 때 하고 그때가 처음이다 보니까 탈북할 때는 중국에서는 그냥 그 갇혀서 네. 사셨구나. 그러니까 탈북할 때는 제 손에 돈이 없었지만은 좀 겁도 많았고 했지만 나이가 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자기가 나이도 있고 내가 이제 내절로도 어디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뭔가는 막 여행 떠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 한두 개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랑 그때 같이 떠나면서 친동생? 친동생은 아니고 일단 거기서 브로커 손을 해가지고 같이 떠나라 해가지고 떠났거든요. 근데 그럼 혹시 그 중국 거기서 사실 때 그쪽에 이제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많았죠. 많았는데 제가 연락을 크게 못했어요. 아니 그러면 혹시 이제 거기 이제 그 북한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네. 몇 명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 생활은 어땠어요, 선생님보다? 일단 저보다는 나은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저희 쪽에서 사는 사람은 좀 어려운 사람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오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있는데 좀 자유를 누리고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대요. 이제는 또 우리 이제 한국 영향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도 네. 알게 우리가 이거 잘해주지 않으면 한국으로 네. 간다는 그게 있을 거거든요. 지금 알게 모르게. 맞아요. 아. 대부분 거기서 살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떠냐냐 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있을 때 잘하란 말이 있는데 그걸 왜 있을 때 잘 못하고 돌아앉아가지고 이래저래 소리를 하냐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그때 잘한 것 같은데 돌아앉으니까 아닌 것 같다. 하는 떠난 사람. 다음에 후회를 하는구나.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를 하니까 그만큼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가-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 3,000원 가지고 떠나가지고 어디 거치서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떠나서 동생을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되면 한 30분, 20분 정도 가요. 거기서 이제 젠창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동생을 만나게 했거든요. 동생을 만나가지고 저녁 시간 돼가지고 이제 버스가 어느 시간을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한 24시간을 아마 왔나? 하루 종일 달렸구나. 그렇게 해서 청도에 도착했어요. 청도에 도착할 때 이제 버스를 탈 때 제가 겁이 나는 게 이제 가다가 이런 신분증 검열하잖아요. 진짜 한 번 이렇게 신분증 검열하는 게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게 섰는데 막 이게 떨리는 거예요. 막 떨려가지고 일단은 태연하게 있어야 되니까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는 갔어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청도까지는 그래도 무사히 왔어요. 근데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검열대가 이제 나와서 서게 되면은 겁이 나는 게 집에서 나와서 이거 혹시 네, 잡으라고 막아서 지금 그래요. 탈북할 네. 때는 이거 경찰복 입은 사람들만 봐도 좀 다 잡으라고 하지 않나. 우리도 똑같구나. 근데 일단 청도까지 왔으니까 겁은 안 나는 게 임원대까지 왔는데 뭐 잡으러 와서 찾았다 해도 뭐 집에서 이제 뭐 나한테 어느 시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청도에서 북한에서 남자분 2명 넘어오는 사람하고 할머니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떠났거든요. 오다가 라오스산 넘을 때 갑자기 저희를 보고 다 숨으라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지금 막 이렇게 숨어 있는데 한참 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뭐 저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래가지고 국경경비 기로구나. 그냥 거기서 한 30분은 앉아 있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떠나서 라오스 뭐 베트남 다 걸쳐가지고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오늘 뭐
이런 모텔인지 호텔인지 무슨 숙소 같은 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마음 놓였는데 아직까지 마음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 아직까지도 아니다. 네, 아직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태국까지 도착해야 그래도 마음 놨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마음을 못 놨어요. 일단은 이게 사람 마음 풀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긴장감은 항상 있었지만 긴장감은 안 풀고 태국으로 넘어왔는데 악어강이라는 거를 건넜는데 저희는 건널 그 때까지 메콩강인지 뭐 네. 그걸 건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건널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다 건너고 와서 이제 거기서 악어가 나온대요. 근데 무슨 강인지는 몰랐는데 일단 건널 때 뭐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일단은 거기서 움직이면 근데 배가 이렇게 생기다 나니까 나 살짝만 몸이 세면은 획 뒤집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뾰족하더라고요. 그걸 타는 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딱 꺾어대가지고 딱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옆에서 살짝 움직이면 그 사람 중심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이게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아휴, 참 보니까 힘들다. 물은 맑지가 않아요. 그 진흙물처럼 막 그런 뽀얀 물이에요. 흙탕물 같이. 네. 딱 봐도 물이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뱃소리 뭐 앞에서랑 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배들도 이제 저희가 누구라는 걸 딱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눈을 안 마주치고 일단 태어난 자세로 해야 되니까 먼 산 쳐다보고 지금 건너기는 하는데 알치다미 이렇게 자빠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건넜는데 태국 땅에 도착하니까 저희는 경비대선에 들어갔거든요. 경비대선에 지금 저희 발로 찾아갔어요. 근데 그 경비대라는 게 실제는 태국 땅에 태국 사람들이지만 경비대가 이제 거기 감옥에 갖다 주는 사람이 많대요. 많은데 그 잘못하면은 다시 이송시킨대요. 네. 감옥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걸 저희가 몰랐거든요. 근데 일단은 코리아 하니까 이 사람들도 벌써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이거 남성강 사람들이구나. 네. 벌써 저희를 데리고 자기네 그 경비구역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일단 거기면서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배고프지 않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배는 고프다 하니까 나 머니 달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빵 보여주면서 머니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없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못 들어서 그때는 우리가 휴대폰 쓰다 나니까 번역기를 돌렸거든요.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번역기 돌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저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는 실제 있었지만은 아껴야 돼가지고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식빵에다가 두유를 사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저희는 딸기잼이라 하잖아요. 잼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 식빵에다 발라가지고 정신 나가게 먹었어요. 원래 저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잘 안 먹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먹어요, 진짜. 입에 안 맞거든요. 배고프니까 뭐 정신 나가게 먹었는데 하나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배가 조금 차니까 그 다음 먹기 싫은 거예요. 참 이제 먹는 말이 나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아까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북에 있을 때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거,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을 거 이거 했는데 북한 땅만 떠나오면 먹을 게 걱정이 없어요. 맞아요. 어디 지금 잼 나가 안 먹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정도 없이 말을 하지만 북한 끝에 봐요. 잼이 무슨 어디가 잼이 있어. 말 듣기만 했지. 그쵸. 예. 잼이 어떤 것인지 진짜 들어는 봤지만 먹어 못 봤잖아요. 먹어 못 봤잖아요. 그러잖아도 이제 밥을 먹다가 애 아빠가 그래요. 밥상 탁 차렸을 때 북한에서 이만큼 반찬 있으면 명절이나 뭐 생일상인데 애들 보고도 그래요. 이제 애가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야 서아야 아빠는 어릴 때 이것도 없으면 뭐 먹었다. 아들은 그래가지고 아니 오빠 그 어릴 적 얘기해봤댔다 서아 그 뭔 소리인지 알아 못 들어.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지금은 진짜 배부른 투정이지 이게 세상에 우리 어릴 때는 이게 다 뭐이겠니? 아빠가 앉아서 자꾸 그런 소리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오빠가 얘기해봤댔자 애들 어려서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몰라. 지금은 뭔 소린가 해. 제가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태국 감옥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오잖아요. 거기 많다면요. 네. 북한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방콕으로 또 옮겨요.
사람들 이제 인원수가 자면은 또 방콕으로 옮겨서 방콕이 기본 많더라고요. 방콕에 오게 되면은 뭐 재미나게 거기서 놀 수도 있고 싸움질도 하고 그렇죠. 뭐 예, 원래 이게 집단 생활이라는 게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 혹시 그 태국 감옥에 있으면서 뭐 잊지 못할 뭐 그리자 추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잊지 못할 이야기라는 거는 일단 거기서는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수다가 기본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뭐 2주, 3주, 4주 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이제 딱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떠날 때부터 스트레스 좀 한 반년 동안 생각하다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탈모가 와서 네, 원형 탈모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았지만 일단 내 쪽에서 내 쪽으로 뭐 이렇게 하느라 했지만은 또 속내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자식을 두고 왔는데 기뻐 봤댔자 애들도 보고 보고. 자면서는 계속 꿈을 껴요. 일단은 자식을 두고 왔으니까 꿈도 끼고 하는데 한 주, 2주 만에 저희가 떠난다 했는데 못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자기들을 받는 게 딱 알리는 거예요. 머리를 감느라고 나갔는데 거기서 탈모가 오셨구나. 머리카락이 그렇게 막. 도착하니까 한국에 도착하니까 머리 밑이 막 아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탈모가 와서 나올 때 제가 여 앞머리 매도리하고 여 뒷머리 이렇게 매도리밖에 없었어요. 와. 너무 막 한심하게 왔거든요. 민둥머리가 돼서 나오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금방 나와서 이렇게 교회랑 갔을 때 사람들 저보고 그랬대요. 아우 싸가지 없이 모자를 쓰고 모자를 안 벗네. 그렇지. 네. 남에 속은 모르고.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너름 장소에 가서도 모자를 못 벗고 있으니까 쟤는 왜 저렇게 건방지게 모자를 안 벗지? 막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후에 일단은 내가 머리 빠진 게 무슨 그게 뭐 큰 망신도 아니고 뭐 그게 뭐 별거 아닌데 하고 모자를 벗어 디긴 거예요. 드러내놓고 내가 혼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네 하고 모자를 막 벗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던 게 그랬었구나. 네. 아이고. 입을 못 닫는 거예요. 막 너무 기차가지고 막 그 정도로 막 한심했거든요. 제가 태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주 만에 있다가 떠난다 했는데 일단 뭐가 잘못돼가지고 못 떠났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몇 주인지 몇 달인지 있다 오신 거예요. 감옥에서는 거기서 한 석주. 빨리 오셨네. 네. 남들은 몇 달씩 걸린다고 그러던데. 네, 그게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뭐가 안 되면은 좀 오래 있는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3주 만에, 3주 만에 온 것 같아요, 아마. 네, 거기서 일단 집에서 떠나서 뭐 대한민국 집에 정착하는 날까지 아마 반년은 걸렸어요. 중국에서 떠나서. 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그만하면 빨리 온 거래요.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 사실 때 우리나라 드라마도 봤을 거 아니에요, TV로. 한국? 한국 TV.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드라마 속에서 보던 거를 실제 비행기랑 타면서 보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비행기? 북한에서 살다가 중국에 와 보니까 중국에서 그 살던 그 느낌. 또 중국에서 괜찮게 살았다가 또 한국에 온 그 느낌. 제가 중국에서 살 때는 농촌에서 살았지만은 일단 북한보다는 뭐 걱정이란 게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나 여기선 굶을 일이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6시간 태국에서 한국까지 뭐 5-6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좀 길다면 길어요. 근데 그 나중에 처음 비행기를 타봤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그게 안 길었어요.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희한하지, 비행기 처음 타볼 때야. 그 앞에 이제 좌석에 그 패드 같은 게 있는데 그 패드가 있잖아요. 그 이제 뭐가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한데 그거를 보니까 비행기에서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 누이 왔다나 천티나게 놀지만 진짜 천티나게 놀았어요. 아니 희한한 거야, 희한한 거지. 너무 희한해가지고 계속 끼고 소리 듣고 계속 보고 눈 감고 있다가는 드라마 보게 되면 이런 거 귀에다 끼고 듣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듣는 것도 그것도 해보고 틀어도 보고 벗어도 보고 하는 거 다 해봤거든요.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도 느껴보고 그래서 커피 맛도 이렇게 느꼈는데 커피를 제가 맛을 몰랐는데 거기서 마셔보니까 좀 쓴 거예요.
야, 이게 커피라고 되게 커피가 무슨 맛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마시는 순간 이제 탁 쓴 거예요. 근데 담배 니코틴 탄 거 그죠? 네, 딱. 사탕가루 이제 거기서 주는 거 네. 설탕을 이제 한 3봉지 같았어요. 이게 이렇게 약간 거 이렇게 3개 주는데 그거 3개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네. 오. 일단 그거를 먹고 나니까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어가지고 아 이게 커피구나 했는데 실제는 여기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커피 먹은 중에 그게 제일 맛있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거 비행기 타면서 그 커피도 달라고 해서 먹고 대단하시다. 그 아 주더라고요. 아니 제 친구 하나는 그 이제 그 기내식 네. 쭉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없고 저거 주면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일부러 안 바라봤대잖아요. 그거 다 그거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야. 그냥 주는 건데. 저희도 돈 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그 비행기 뭐라 해요? 네. 그 승무원이 얘기를 하는 안내원, 거예요. 승무원. 네. 그 지나가면서 이거 여기서 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내주는 거니까 그냥 드셔도 돼요 해가지고 돈 안 내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 우리 북한 사람들 아무 데 가도 돈안 알려. 내니까 아닙니다. 돈 안 받습니다 해가지고 야 이런 공짜가 있다는데 마셔야죠. 소리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달래 해가지고 마셨거든요. 아유, 참. 커피도 아마 제가 2잔 받아서 마신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커피를 드셔보셨구나. 네, 같이 앉은 그 친구도 이제 커피를 먹다가 이렇게 못 먹겠다는 거예요. 써가지고 그럼 내가 다 마실게 하고서 제가 다 마신 것 같아요. 별 마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북한에서 듣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너무 난다 해야 될까? 아 차이가 너무 나는 게 아니고 말과는 너무 다른 거죠. 상상을 못하죠. 네. 저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리고. 차도 이제 뭐 저희 이제 북한 사람들이 여기 되면 촬영할 때는 그 촬영 때문에 이제 차도 딱 뭐 일렬 중대로 뭐 딱 뭐 대기시킨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상상을 했어요. 버스를 탔는데 아, 인천공항에 내리면 네. 버스를 탔는데 이제 차들이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잖아요. 설마 저 차들이 덜고 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중국에도 실제 차는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소리 들었지 드라마도 많이 보고 또 온 사람도 많고 하니까 많이 들어는 봤지만 설마 이게 그거는 아니겠지 제가 그랬거든요. 속을 말은 못하죠. 아니 그래도 그나마 중국에서 뭐 조금은 살았다는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고 설마 그거는 아니겠지 이게 진짜 현실인 거겠지 제가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건 교육이 참 대단히 북한에서 그냥 저 남선 놈들 저 미제 식민지 뭐 어쩌고 저쩌고 못 산다 외국놈들이 저거 애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죠 우리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때는 그 남선 조그만 애들은 다 구두 닦고 껌 팔고 신문 팔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 어릴 때도 아니 저 남선 애들이 다 구두 닦고 저거 껌 팔고 신문 팔고 한다고만 구두 신은 사람도 저렇게 많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 껌은 어디서 나서 팔아? 우린 껌 보고 죽을 일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근데 어쨌든 그 못 사는 그 대명사로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네, 차곤 했지만은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이 안 난 게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은 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어떤 시련이 닥칠 것인지 어떻게 이제 우리한테 정착이 될 것인지 이게 실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살 때 한국으로 먼저 온 사람들이랑 한국에서 사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남자들 입에서는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래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오면은 다 살게 돼 있다 하고 하니까 다 살게 돼 있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나가서 노력을 하면 살 수 있다는 소리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뭐 모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자가 가게 되면 그게 무슨 지금은 남녀 평등권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가면 여자가 살기 원하다고 말을 하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오면은 다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일단 가서 내가 느끼자 하고서 실지 한번 부닥쳐 보자. 네. 뭐 가서 느껴봐야 알지 제가 말만 들어서 모르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러면 첫 한국 음식 먹어본 게 커피가 첫 번째고 땅에 육지에서 밥 먹어본 건 어디서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이죠, 네. 아. 근데
생각과는 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같은 고향이다, 같은 민족이다 해가지고 음식 맛이 같을 줄 알았는데 틀린 거예요. 근데 나와보니까 요리 방법이 다 틀린 다르죠. 거예요. 네. 다 틀리고 일단 여기서도 많이 뭐 일본식도 있고 미국식도 있고 여러 나라 음식이 좀 많이 혼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거기서 제가 밥이 해주는 밥을 먹어서 그런지 엄청 살이 쪄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국정원에서는 그거 우리 탈북자들 살찌우는데요. 그냥 내보내면은 너무 처체하니까 글쎄 뭐 중국에서 뭐 어느 정도 뭐 먹을 걱정은 없이 살다가 태국 감옥에서 그 고생하면서 머리칼이 빠지는 정도만 몸에 살이 붙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을 뭐 글쎄 조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보양소라고 보거든요. 탈북자들이 살찌워서 그래도 조금 좀 얼굴도 조금. 저도 국정원에 우리는 한 90일 있었거든요. 국정원에 있을 때가 내 평생에 키로수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72kg. 많이 나왔어요. 72kg. 아직까지 72kg 대반 적이 없어요. 그 이상한 게 거기서는 살찌는 약을 주는지. 약을 타는지 몰라가. 네. 자본주의 밥이 적은 건지. 이게 해주는 밥을 먹어서 이렇게 편안해서 그러는 건가.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국정원에서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탁한 뭐 검사랑 하잖아요. 도장 찍고 뭐 피검사랑 다 하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게 영양사들한테 넘어가가지고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다 하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매 끼 바뀌잖아요. 식사가. 아침엔 고기 나왔다가 점심엔 뭐 나왔다가 뭐 미역국 쪘다가 뭐 콩나물국 이게 영양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 북한에서 못 먹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맞게끔 흡수하게끔 이렇게 다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많이 살이 쪄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집을 받았어요? 저는 김펄로 받았어요. 애초에 김포로 받아셨구나. 네. 그래서 쭉 김포에 계시는구나. 원래는 친구가 울산에 있고 그다음에 언니도 여기 충남 쪽에 같이 온 언니가 이제 같이 한 곳에서 이렇게 잡아서 같이 살자. 너는 내가 좀 데리고 다니면 좀 배워줘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댔거든요. 근데 전화상으로 애 아빠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네, 전화상으로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다 나니까 말을 들었는데 이제 넘어오자마자 연애를 하셨구만. 김포에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 아빠가, 지금 애 아빠가, 서준이 아빠가.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가야지 하고 김포를 받았거든요. 그때 김포로 그때 집 받아가지고 저는 나와서 원래는 중국에서 떠날 때 그랬거든요. 어려서 중국에서 시집 갔잖아요. 20살에 뭐 남자를 만나 시집 가다 나니까 대한민국 나가서는 대한민국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 일단 연애만 좀 시큰하다 살아야지 했는데 나오자마자 애 아빠한테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알고 있잖아요. 서준이 아빠가 대단한 능력자신가 보네. 한번 보고 싶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미인을 그냥 바로 하나원에 있는 걸 바로 낚아챌 수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원에서 이렇게 전화한 사람 좀 몇이 돼요. 근데 나와서 실제 그때는 다 연애상처럼 이렇게 전화를 했지 나와서 저희처럼 사는 게 한 명 있고 두 명 있고 세 명. 몇 명 안 돼요. 네, 뭐 연애하다가 갈라지고 뭐 이러지. 연애도 못 해보고 지금 애 아빠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억울해요? 조금 억울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한테 지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북한한테 유일하게 지는 게. 북한한테 지는 거야? 북한한테 우리나라가 그거는 출산율이거든요. 북한에서는 출산을 많이 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지금 5천만이 넘잖아요. 우리나라가. 저 북한 놈들은 자기네 말로는 2,500만이다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2천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900 정도? 어차피 여기 넘어올 사람들 많이 넘어왔고 요즘에 와서 줄고도 많이 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데도 출산율이 저기는 한 1.8? 그 여자 하나가 그저 1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왜 이럴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되게 이제 아까 노준이 엄마도 말을 했지만 연애는 하고픈데 결혼을 하기 싫은 거야. 이게 왜 이럴까? 저는 결혼 생활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 생에 잡히면 연애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뜻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저는 연애 상대를 만나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착한 거예요. 마음이 착한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만나 산다? 뭐 만나 살 수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그냥 연애만 하고 애를 안 낳고 산다.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좀 그 어간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고도 났고 오빠도 이렇게 큰 대수술 받았거든요. 이렇게 배를 째기고 수술도 받았고 저도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눈 수술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과정을 걸치다 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사귀다가 이제는 애를 낳아도 되겠다 하고 믿음이 가니까. 네, 애를 낳고 살았거든요. 근데 애까지 결정했잖아요. 근데 딸이든 아들이든 나한테는 상관없다. 뭐 나는 중국에 아들, 딸 있으니까 난 있을 게 있으니까 나 뭐 아들 낳아도 되고 뭐 딸 낳아도 되고 상관없다 해서 한 명만 놓겠다고 생각했어요. 한 명만 놓고 살다가 보니까 저희 딸이 혼자서 이제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저희도 여기를 와서 만나서 살면서 가족이란 게 생겼지만은 애 아빠도 혼자고 저도 혼자예요. 근데 다 혼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다 보게 되면 부모 있지 않으면은 뭐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누나 있지 않으면 동생이 있고 뭐 서로 다 이런 형제가 있고 해요. 그거를 보니까 우리가 외롭게 살았다고 애들까지 외롭게 살게 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취지는 제가 이제 공감을 하는데 중국에서 애 기를 때와 여기서 애 기르는 문제가 왜 애를 안 낳냐 그러면은 뭐 국가에서도 뭐 몇십조 투자해서 뭐 이거 출산율 올리려고 정책도 많이 펴고 이러는데 애 기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절대 북한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나 내가 보건대는 나는 북한에서밖에 못 살아봤으니까 비교할 게 거기밖에 없잖아.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그러는데 여기 이 나라에서 애를 안 낳는다. 또 중국에서 또 애를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를 길러보니까 중국에도 뭐 아들, 딸 있고 여기도 아들, 딸 둘이 똑같이잖아요. 이 연령상 차이지. 이때 서준이 엄마가 그 느끼는 그게 체감하는 게 어느 쪽이 더 힘들어요? 한국이 더 힘들어요? 중국이 더 힘들어요? 북한에서는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힘들다고 보면은 한국이 더 힘들어요. 뭐가요? 여기에서는 일단은 모든 게 다 이제 돈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키우는데 학교 이게 공부 배우고 하는 게 돈이 받쳐줘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단 중국에서 좀 살아봤을 때는 부모가 있어서 그런가? 저희하고 한국 사람하고 저희를 비교한다면 비교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저희는 빈터에서 일어나서 혼자서 뭔가를 다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있고 다 뒤에 뭐가 있어요. 바닥이 다 있어요. 어차피 태어나서부터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일단 저기 정부 도움이 있어요. 그렇죠. 뭐 네. 기저귀 다 내주고 네. 뭐 그거 뭔가는 있잖아요. 있는데 기본에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는 태어나서가 아니고 이제 애들 어린이집 끝나고 유치원 가고 학교를 가요. 제일 돈이 많이 먹는 게 아직은 큰 애들을 못 보내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면 이제 저희도 이제 어린이집 이제 보내고 내년부터 유치원 보내려고 하거든요. 교육 상태가 이제 틀려가지고 유치원 가게 되면은 저희 어린이집에서 15만 내던 그 교육비를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요.
유치원에 가면은 한 40 정도 들어요. 왜 40을 내야 되냐면요. 저희가 다른 애들도 다 배우는데 저희 자식이라고 못 배울 수는 없잖아요. 배울 거 다 배워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애들한테는 다 배워줘야 돼요. 학원 같은 걸 보내자 해도 이제 그게 좀 많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학원 선생이 서울대를 졸업했냐 뭐 이것도 많이 따지겠고 사람들이 아마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요. 타교육, 사교육 안 배워주면 되지 않냐. 돈 내는 거 안 배워주면 돼. 안 배워줄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이제 애들 어딘가니 크면은 이게 맞벌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애가 어차피 커가는데 맞벌이는 해야 돼요. 애들도 이제 배워줘야 돼. 부모가 시간이 없으면 못 배워주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내고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다 부담하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배워줘야 그래서 되는 힘들다. 거예요. 네, 그게 힘든 거죠. 부모치고 내 자식을 제일 최고의 교육을 해주고 싶고, 어? 그건 다 부모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아까도 이제 그 욕심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과욕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더 분발해서 아버지보다 조금 더 잘 살게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애 엄마부터도 우리 애들 학교 다닐 때 학원 보내면 고딩에 그 학원 선생님 뭐 서울대 나온 사람이지 뭐 고려대 수석을로 졸업한 이런 것만 찾아다닌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게 내 생각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일단은 부모들마다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자식을 많이 배워주고 싶지만은 저도 어릴 때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집이 못 살아서 받침이 안 돼서 못 배웠거든요. 근데 여기 눈앞에 있는 거를 잘 키우려면은 누가 공부를 더 잘하나 누가 그에 맞게 따라가나 받쳐주려고요. 저는.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뭐 북한에도 뭐 김수홍종합대학 졸업한 놈들이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걔들 한국을 못 오잖아. 난 고등학교도 못 졸업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35평짜리 집에 공부하면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우리 애들한테 말을 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딱 이제 자식을 좋게 기르고 뭐 아주 화려하게 기르고 아주 직업을 잡아도 아주 대기업에 부모 마음이야 똑같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치열하다. 이러기 위해서는 너한테 적성에 맞는 일을 해라. 부모가 기르는 거겠죠. 그렇죠. 그 개들 자기 먹고 손에 다 쥐고 나와요. 다. 그게 마치 부모들이 무슨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부모들이 자식 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교육 방식을 보니까 저희랑 많이 틀리잖아요. 많이 틀려요. 틀린데 애들한테 달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북한에서 온 엄마들이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너무 저도 이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문화를 따라가는 게 있어요. 진짜 아, 어떨 때 있죠, 보다가는 있죠. 저도 브레이크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따라는 가는데 저는 항상 애 아빠 보고도 그랬거든요. 애가 먹히냐 안 먹히냐 얘가 여기에 흉미 있는지 없는지 맨날 흉미 없는 애인데다가 티다 해놔라 하고 돈만 드리고 애는 애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배울 수 있게끔은 받쳐줘야 근데 그거는 저희가 그래요. 배울 수 있게끔은 받쳐주는 거는 맞다. 돌아앉아서 훗날에 애들이 엄마 나 이때 배우고 싶었는데 엄마가 밭에 앉아서 못 배웠어.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 거는 하고는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하고 좀 뭐 연애도 해보고 싶고 뭐 결혼도 해보고 싶고 하다가 지금 뭐 서준이 아빠한테 꼭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 분들도 만나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처음에 나와서 한국 남자 만났다는 거는 뭐 방콕에 있을 때부터 만나기는 했지만은 국정원하고 하나원이잖아요. 거기서부터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나와서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말투 때문에 그 막 가슴이 살살 녹아요, 진짜. 그 사람들이 하는 말투가 그래서 여자의 가슴을 막 너무 이렇게 살살 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왜 저렇게 이렇게 막 사람 막 이렇게 녹여버리지?
근데 우리를 진짜 우정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꼬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 대부분의 남자들 다 말투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여기 분들 진짜 네. 말 이뻐요. 진짜 이뻐.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누구 보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해가지고 그 사람도 무시하고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장 막 넘어가게 생겼어요. 하니까 너무해요. 네, 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남자들한테 말투에 넘어가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런데요. 이게 왜 여기 북한 사람들 와서 하는 게 세터민들이 해서 와서 말하는 게 한국 남자들 말투 때문에 여자들이 다 빠지는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사람들 말투 원래 이래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빠지는 건 아닌데 그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 제가 그러거든요. 저 한 분은 제가 그 형사님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다정다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사 때는 같지를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빠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다정다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형사님 너무 이게 제가 형사님 저를 너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기 저 중국에 사는 언니가 형사님 꼭 만나보고 싶대 하니까 왜? 해가지고 아니 형사님 얘기하는 거 자꾸 얘기했더만이 어느 정도인지 만나보고 싶대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그래 넘어오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봐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처 익숙돼가지고 네, 이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에이 그렇네 뭐 이제는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북한 남자들은 억세죠. 네. 아까 서준 엄마도 말하는 게 그거더만, 남편하고 애 아빠하고 통하면서, 오빠야, 애 아빠는 자기야, 뭐 이러는데, 나도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아니, 자기 그 안 사람한테 자기야? 뭐, 자기 남편한테 오빠야? 그렇죠. 아니, 이것도 무슨, K문화인가? 우리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아내라는 게, 왜 아내라고 그냥 안에서 해쭉 웃는다고 그래서 아내라고 뭐, 이름이 붙었다고 북한에서는 우스갯소리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와이프, 자기야,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몇 안 되더라고요. 네, 별로 없죠. 맞아. 그래서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 처남네, 양조가 오면은 똑같아요. 자기야, 뭐, 오빠야. 우리 처남는도 집안을 나보고 자기야 뭐 이래. 아니 이게 좀 이상했댔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한 40년 동안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나니까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우리 애 엄마 보고 자기야 그러면 우리 애 엄마는 본래대로 이상해 이런단 그쵸, 말이야. 네. 근데 여기 한국 분들은 이 말을 회사 나가도 얼마나 이쁘게 해요. 사장님들이 이 조곤조곤 조용조용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그러면은 소준이 아빠도 이제 삼성 쪽에서 이 근무를 하신다니까 말투가 많이 바뀌셨겠네.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저랑 얘기하면 그냥 저희 고향 말이에요. 안 바뀌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아, 그 팀이? 네. 아. 그러니까 말이 뭐 한국말 쓰느라 해도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죠. 저희는 원래 톤이 높다 나니까. 그렇죠. 사투리 많이 섞여. 그거 못 고쳐요. 그거 하나씩도 뭐 그거 고쳐라. 뭐 볼펜을 물고 거울에서 뭐 2시간씩 연습해라. 뭐. 저는 나와서 그래요. 고쳐서 쓰는 것보다도 내가 내 시기에 맞게 사는 게 맞아.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여기 말씨를 따라가며 고쳐 사느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말을 하면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소통방에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 들어와서 그래요. 조선족이세요? 하는 게 많거든요. 아, 네 말투 보면 저희가 아마 그 조선족이랑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선족이세요? 물어보지 말고 아, 이 사람은 조선족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세요. 그냥 그러거든요, 제가. 상관없어요. 조선족이라면 어떻고 뭐 교포라면 어떻고 뭐 북한 사람이라면 어떻고 제가 여기서 떳떳하게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중국에서 여자들 가면은 다 살게끔 돼 있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살게끔 돼 있는 건 맞아요.
여자뿐 아니라 여긴 남자도 다 살게끔 돼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움직인 것만큼 열심히 하는 네. 것만큼 대신 놀면은 없다. 또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노래방이나 뭐 아가씨방이나 북한 사람들 뭐 하는 거 있는데 이제 그런 일부 그것 때문에 모든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는 아니죠. 네. 비쳐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전화도 와요. 뭐 북한 여자 좀 한번 소개해 달라. 내 밥 한 그릇 살게. 아니 뭐 우리가 무슨 한국에 왔는데 뭐 여기서 뭐 밥그리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속상해 난 그런 거 보면. 이미지를 이게 사람이 만들기 탓인데 일단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른 실제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뭔가는 내용이 있고 뭔가는 돈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하는 건데 그게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쁘다 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 나라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노력하기 탓이잖아요. 뭐 누구는 이런 일 할 수 있고 누구는 저런 일 할 수 있고 사람이 다 자기의 그게 달려서 열심히 사는 것만 해도 다라는 거죠. 실제는. 그렇죠. 여기 와서 짐 안 되게끔. 네. 아유, 어쨌든 뭐 오늘 이런저런 이제 애들 교육이라든가 한국에서 와서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아, 거기 아쉽네요. 못 만나가지고. 야, 이거 방송 이거 저거 소준이 아빠가 들었단 기절어 갔네. 이거 듣는 순간 내 낮을 게 가죠. 가도 어차피 어디 갈 데 없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옛날 어르신들 말에 까치는 까치끼리 네. 봉황은 봉황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 고향 분을 만나가지고 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서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지금 분단돼서 한 70년 거의 한 세기를 남북 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다니까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많아요. 이자같이 왜 한국 남자들은 왜 여자들 꼬시려고 그렇게 말을 아주 살금살금 그렇게 간사하게 합니까? 그게 아닌데, 네. 그게 아닌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우리 남자들은 아니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이 왜 이렇게 무슨 뭐 여성 인권이 뭐 어쨌다고 남자들만 못 살게 하는 거야. 이제는 빨래에서 다림질도 이제 남자가 해야 된대요. 그거 여자한테 시키면 큰일 나는 대한민국이 됐어. 그러니까요. 우리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아직 아니죠. 이해가 안 가,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다가 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많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소리가 항상 그래요. 봉건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봉건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둘러대긴 좋지. 봉건이라 그러고 꼰대라 그러고 아주 고리타분하다 그러고. 그러나 이제 내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애 아빠도 그렇고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집 떠나서도 외롭지 않게 내 뒤에는 가족이 있다. 내 뒤에는 우리 이쁜 내 와이프가 있다. 아주 눈에 여도 안 아플 그런 자식이 있다. 이런 게 있고 이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거 한국 남자하고 좀 그리면 아유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이거는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애 아빠에 대한 말로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가.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에 더 나서 애국하실 생각은 없어요? 한 5명쯤 나서? 제가 아니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애 5명, 뭐 6명 나면은 모성용 칭호 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약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저는 그래요. 애 아빠가 만약에 어느 회사 뭐 회장쯤 그 정도 되면은 하나 더 나라 해도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아니죠. 진짜. 이제 3명, 4명 더 나면 거기서 삼성 회장이 나오고 현대 회장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초복보다 후복이 좋아야 된대요. 제가 그래요. 근데 한번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애 아빠가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진다.
점점 무거워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자꾸 그러거든요. 아이고,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그 우리 북에서 오셔가지고 이쁜 아들 달라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북한 새애기 엄마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자식들 기르려면은 뭐 이제 고민도 많고 뭐 그렇겠지만 뭐 소준이 아빠, 소준이 엄마면은 그런 마인드면은 저는 애들 훌륭히 기를 것 같아요. 생각을 힘들게 안 해요. 힘들게 하면 힘든 거야. 네, 빨리 안 내다보고 순간순간 즐기고 순간순간 잘해주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 어쨌든 우리 구독자님들 이 방송 보시고 많이 그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이제 후에 또 애기 아빠랑 한번 만나서 또 방송 한번 가지고 오는 시간도 한번 마련을 해볼 거고요.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은 수다 떠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한국에 오신 거 절대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시죠? 네. 우리 앞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